예, 그 다음에 이제 거기 보증금 회수 555페이지. 555페이지. 보증금 회수 나와 있습니까? 거기 1번 무슨 변제? 우선 변제고, D페이지가 무슨 변제 있어요? 최우선 변제. D페이지 최우선 변제를 먼저 할게요. 그러면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에서 최우선 변제 요건은 뭐요? 원리는 똑같아요. 주택의 인도 대신 건물의 인도, 주민등록 대신 사업자 등록. 이걸 줄여서 뭐라 그래요? 건사. 그리고 확정일자는 요건이 아니죠? 뭐가 충족돼요? 소액 보증금. 그러면 여기도 소액 보증금이 있어 없어요? 있어요. 그러면 주임법 아까 134,827 이렇게 했죠? 여기는 특별시가 뭐냐면 6,500만 원 이하 중 얼마? 2,200까지. 과밀 억적 권역은 5,500만 원 이하 중 1,900. 그죠? 광역시는 3,800만 원 이하 중 1,300, 13. 그리고 그 밖의 지역은 3천만 원 이하 중 1,000만 원입니다. 3, 1. 자, 이렇게 외워지고. 효력은 선순위보다 우선한다, 후순위? 선순위. 원리는 똑같죠? 똑같아요. 금액만, 이 금액만 차이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도 건물가액은 몇 분의 1? 2분의 1 범위 내에서만 인정이 된다. 그럼 아까 2분의 1 범위에서 인정되니까 소액일자라도 확정일자 받은 게 좋겠어, 안 좋겠어? 원리는 다 똑같아요. 그리고 아까 건사도 경매 신청 듣기 전까지. 원리는 똑같죠? 다만 이제 금액만, 소액 보증 금액만 알아주세요. 이해됐어요? 자, 밑줄 그을게요. 자, 556페이지 양가로 1번에서 첫째 줄 밑줄 서 임차인은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그 지문 밑줄 그시고 두 번째 줄 보면 경매 신청 등기 전까지 대항요건 갖추라 그랬죠? 네. 원리는 똑같고. 그리고 동그라미 2번 두 번째 줄 몇 분의 1 범위 내에서 2분의 1. 다 똑같잖아요. 주임법하고. 그 다음에 오른쪽 페이지 보증 금액이 도표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557페이지) 하고 있어요. 도표 557페이지 도표 보고 있어요? 네. 자, 서울시에는 얼마? 652 나와 있죠? 네. 과밀 억적 권역은 519. 광역시는 3814. 그 밖의 지역은 31. 그거. 이건 이제 주임법은 134,827 이렇게 나가는데 여기 이렇게 된다는 것 같았어요? 예. 이건 안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그대로 공부를 해주면 돼요. 자, 다시 앞 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우선 변제도 원리는 같아요, 달라요? 주임법하고 똑같아요. 그럼 이제 요건이 뭐예요? 건물이 인도하고 또 사업자 등록하고 확정일자입니다. 그러면 아까 주임법은 동주민센터에서 확정일자 받잖아요. 이건 어디서? 관할 세무서장에게 받습니다. 관할 세무서장에게 받는다. 이것만 차이. 됐어요? 건사 확인입니다. 그리고 당일날 전제돼야 된다. 이건 다 똑같아요. 이해됐어요? 그리고 효력은 선순위 권리자보다 우선한다. 후순위 권리자보다 우선한다. 뭐 이거 다 똑같습니다. 자, 그래서 밑줄 그을게요. 요건 첫째 줄 대항요건 동그라미. 대항요건을 갖추고 이렇게 나와 있죠. 여기서 대항요건은 건물인도 사업자 등록. 그리고 확정일자 나와 있죠. 그러면 경공매시 후순위 권리자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똑같죠? 예. 그리고 이제 양가로 2번 보세요. 첫째 줄 밑줄 그으세요. 확정일자는 상가건물 소재지관할 세무서장, 상가건물 소재지관할 세무서장 동그라미 쳤어요? 그러면 차이. 그리고 이제 동그라미 3번 밑줄 그으세요. 상가건물 임대차에 이해관계에 있는 자 이렇게 나와 있죠? 그리고 계약 체결한 둘 다 임대인 동의를 받아야 될까? 이게 책이 잘못된 거예요. 이해관계에 있는 자는 동의를 받는단 말이 아까 주임법이 있었어 없었어? 여기도 똑같아요. 이거 잘못 써놓은 거예요. 지금 같이 써버렸잖아요. 이해관계에 있는 자는 동의를 받는단 말이 없고 계약을 체결한 자는
동의를 받아서 세무서장에게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이제 이해관계임자는 동의받는단 말이 없어요. 그러면 체결하려고 하는 자만 세무서장에게 임대인 동의받아서 세무서장에게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는 거 이해됐어요? 예. 그리고 이제 나머지는 뭐 볼 필요 없고 쭉 넘어가 보세요. 558페이지. 558페이지 나와 있어요? 임차권 등기명령 제도 있습니까? 등기명령 제도는 아까 주임법하고 공부했어 안 했어? 이건 토시 하나 안 틀려. 똑같아요. 진짜 똑같아. 이해됐어요? 예. 그러니까 뭐 주임법에서 공부 다 했으니까 볼 필요 없고. 그 다음에 이제 560페이지 보면 권리금 보호 있어요? 권리금 보호 7번하고 뒷페이지 그 밖의 사항 있습니까? 이것은 나중에 할게요. 예, 나중에 하고 그 562페이지 그 2번에 보면 차임 증감 청구권 나와 있습니까? 그거 아까 100분의 9가 아니라 네 번째 줄 100분의 5 그것만 고쳐 넣으세요. 100분의 9가 아니라 100분의 5 네 번째 줄 가로 안에 차임 증감 청구권 몇 페이지인지 몰라요? 예, 562페이지 562페이지 밑에 청색 2번 차임 증감 청구권 나와 있죠? 그 네 번째 줄 가로 안에 100분의 9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 100분의 뭘로 고쳐? 개정이 됐다고. 이해됐어요? 예. 끝. 이제 그 부수적인 것은 뭐 민법 시간에도 할 거고 나중에 한번 봐드릴게요. 이해됐어요? 예. 그럼 이제 TP에 넘어 이제 경공매 나와요. 500 몇 페이지? 72. 이 경공매가 끝들이까지 내용이 적은 것 같죠? 엄청 많아. 이것도 제대로 하려면 이것도 엄청 많아요. 이해됐어요? 그래서 1, 2월 달에는 기본적인 것만 할 겁니다. 그리고 또 뭐 공부 좀 돼야 또 해야지 쏙쏙 들어오지. 이거 경공매는. 됐어요? 네, 그래서 기본적인, 오늘은 그럼 뭐만 하냐면, 경공매 의 있잖아요. 의 할 거고, 권리분석. 경매에서 권리분석 중요해요? 중요하잖아? 중요하죠. 그리고 경매 절차가 있는데, 경매 절차 일부만 할 거야, 일부. 이 경매 절차도 내용이 엄청 많아요. 이해됐어요? 예, 그래서 일부만, 필요한 부분만 1, 2월 달에 하고, 부족한 건 3, 4, 5, 6월 달에 할 거예요. 그렇게 하시고, 경공매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이제 경공매 들어가는데, 여기서는 몇 문제 나올 것 같아요? 5장 파트에서? 2문제 정도 나와요. 한 문제 나올 수도 있는데, 2문제는 보고 공부를 해야 돼. 기본적으로 2문제는 일반적으로 나와요. 이해됐어요? 근데 사실 2문제는 양이 엄청 많아요. 많기도 하고 수험생들은 어렵게 느낀 파트 중에 하나고. 됐어요? 예. 근데 공부하면 다 맞출 수 있어요. 근데 이제 뭐 2문제 나온다고 포기하면 안 돼. 왜냐면 이거 포기 저거 포기하면 확인 설명서도 2문제 옛날에 나올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 깨알 같은 것이 그거 포기하고 이거 포기하고 또 벌칙 어렵다고 포기하면 점수가 나와 안 나와? 나중에 60점도 안 나와 그러겠죠. 그러니까 이게 할 수 있으면 다 해서 맞출 수 있어야 돼. 그죠? 예. 그래서 한번 맞출 수 있어. 뭐 중개사 시험에서 어렵게 나오진 않아요. 경험에. 됐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라는 대로 하세요. 자, 가장 먼저 경매의가 나옵니다. 양가로 1번 두 줄. 밑줄 그어보세요. 경매란 뭐라고 나왔어요? 매도인이 다수 매수 희망제 매수 청약을 하게 하고 그중 최고 가격으로 청약한 사람에게 매도 승낙을 함으로써 이루어지는 매매 형식을 말한다. 나와 있어요? 네. 그렇게 한 것이 경매요. 대충 감이 왔어요? 네. 감이 대충 왔어요? 그 읽은 순간? 예, 왔어요. 그럼 이제 칠판 보세요. 경매 종류 분류해드릴게요. 경매는 크게 사경매가 있고 공경매가 있어요. 그럼 사경매는 누가 한 거예요? 개인들이 미술품이나 골동품 경매 붙이는 거 말이에요. 그럼 공경매는 국가기관에서 주로 하는 건데 이것은 경매하고 뭘로 나눠져? 공매로 나눠집니다. 경매하고 뭘로 나눠져? 그럼 경매는 어디서 하고 있어요? 법원. 그래서 법원 경매란 말을 써요. 법원에서 한다 그래서 법원 경매고 공매는 주로 어디서 하고 있어요? 주로 한국자산관리공사입니다. 반드시 그런 게 아니고 주로 그렇다 이 말이에요. 됐어요? 그 다음에 법원 경매는 또 둘로 나눠져. 어떻게 나눠져? 둘로. 강제 경매하고 의무 경매가 있어요. 강제 경매가 있고 무슨 경매? 의무 경매.
자, 그 다음에 공매는 세 가지가 있어요. 어떻게 나눠지냐? 비업무용 부동산 공매. 들어보셨어요? 이 단어? 비업무용 부동산 공매라는 단어 들어봤어요? 지금 들어보고 있잖아요? 자, 일단 내용은 모를지라도 이 용어를 익혀야 돼. 이런 거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유입 부동산 공매가 있어요. 유입. 그리고 압류. 압류 부동산 공매. 자, 뭔 소리인지 모르지만 하여튼 이런 공매 종류가 있어요. 정리되고 있어요? 예. 자, 그래서 이제 이거 밑줄 그을 건데 여러분 교재 양가로 2번. 양가로 2번에 보면 경매는 크게 공경매 동그라미, 국가기관이 행하는 공경매, 개인이 행하는 사경매 동그라미. 그리고 공경매는 두 번째 줄, 경매하고 뭐가 있어요? 공매가 있다. 두 번째 줄, 세 번째 줄 나와 있죠? 찾았어요? 경매 동그라미, 공매 동그라미. 됐어요? 그러면 지금 어디까지 밑줄 그었어요? 이렇게 여기까지 밑줄 그은 거잖아요. 아, 지금 밑줄 그은 것이지. 그럼 이제 그 큰 2번 법원 경매 종류 있어요? 그것은 거기 양가 1번 무슨 경매? 강제 경매. 오른쪽 양가 2번 이무 경매. 이렇게 나눠진다 이 말이고. 됐어요? 그리고 이제 공매는 세 가지가 있다 그랬죠? 그럼 어디가 있냐면 쭉 넘겨보세요. 자, 몇 페이지로 넘어가느냐 그러면 저기 506페이지. 아니 586페이지 586페이지를 보시게 되면 청색 2번에 보면 공매의 종류 나와 있어요? 그 제목만 밑줄 그었어요. 수탁 부동산 공매 있어요? 가로 안에 뭐라 그랬어요? 용어만 밑줄 그었어요. 그 다음에 밑에 유입 부동산 공매 있어요? 제목만 밑줄 그으시고 고정자산은 요즘 안 해요. 그러니까 이거 필요 없고 그 다음에 압류 나와 있잖아요. 내용은 모를지라도 하여튼 이 공매 종류는 몇 가지? 세 가지. 용어만 익혀놔요. 용어만. 비업무용, 유입, 압류. 됐어요? 예, 그래서 이제 끝 원위치 하세요. 자, 572페이지로 원위치 했어요? 그럼 이제 강제 경매가 뭐고 의무 경매가 뭐냐? 개념 잡아드릴게요. 자, 강제 경매는 집행 권한을 가지고 하는 경매입니다. 뭘 가지고 하는 경매다? 그리고 이것은 저당권이나 의무경매는 저당권이나 전세권에 근거해서 이루어진 경매를 말합니다. 이걸 담보권 실행경매를 말했어요. 담보권 실행경매. 자, 그러면 이제 설명할게요. 강제경매가 뭐고 의무경매가 뭐냐. 우리가 주로 이제 경매 위주로 공부할 건데 강제경매는 여러 가지 예가 있겠죠. 개념 설명하는데 주택임대차를 예를 들어서 설명해 볼게요. 주택임대차를 예를 든다고. 자, 봐보세요. 갑이라는 사람이 을하고 둘이 임대차 계약을 맺었어요. 가부주택을 을이 임차하고 살고 있다고. 그럴 수도 있어 없어요? 그럼 임대인하고 여기 누구요? 임차. 그럼 주택을 돌려주려고 하는데 보증금을 줘 안 줘? 그럼 아까 등기하고 이사 갈 수도 있다 그랬죠? 근데 끝까지 안 줘. 끝까지 안 준다고. 보증금 1억인데. 그러면 이 임차인은 자기 보증금 1억 받기 위해서 자기가 살고 있는 주택 이것을 바로 경매 신청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바로 안 돼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면 법원에다가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해. 됐어요?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면 반환하는 판결서가 나오겠어요? 안 나오겠어요? 나옵니다. 이것이 이제 뭐가 될 수 있냐면 집행 권한이 될 수 있어요. 이 판결서가 집행 권한이 될 수 있다고. 강제 집행할 수 있음을 인정한 증서가 바로 집행 권한이야. 그러면 이걸 가지고 채무자 소유 재산을 압류를 해요. 그러면 여기서 채무자가 누구요? 보증금 채무자는 갑 임대인이잖아요. 그러면 이 자기가 살고 있는 주택도 누구예요? 갑 것이잖아. 그러니까 이 주택을 뭐해서 압류를 해서 이제 집행 권한이 있어야 돼요. 압류를 해서 강제로 매각 들어간다. 이것을 무슨 경매? 강제 경매. 그럼 강제 경매가 되려면 반드시 집행 권한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야 돼요. 그래서 앞으로 개념 묻는 문제도 간혹가다 나오거든요. 그럼 개념 문제 나오면 집행 권한하고 압류라는 단어가 나오면 이건 무조건 강제 경매 개념이야. 이해되세요? 예. 그럼 의무 경매는 뭐예요? 저당권이나 전세권에 근거해서 이루어진 경매를 말한다 그랬죠. 저당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갑이라는 사람이 을로부터 자기 건물 한 채 있는데 돈을 얼마를 빌렸어요? 1억을 빌렸어요. 얼마 빌렸어요? 그러면 채무자 채권자잖아요. 그러면 을이 돈 빌려주면서 그냥 빌려주겠어요? 건물 저당 잡겠어요? 저당 잡아놨어요. 근데 돈을 갚아 안 갚아? 그러면 자기 채권 1억 받기 위해서 이 저당물 경매 신청할 수 있어 없어? 이게 이무경매야. 그럼 이건 집행권이 필요 있어 없어? 없어요. 저당권에 근거해서 바로 경매 들어갔어요. 이해됐어요? 이런 게 이무경매요. 그럼 이무경매 충족이 되려면 일단은 담보물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채권이 있어야 되고 돈을 다 갚아버렸으면 못해. 그리고 이 사람이 재산은 많더라도 담보된 것이 없으면 이무경매는 못해. 강제경매는 압류하고 들어갈 수 있지만. 됐어요? 예. 그러니까 담보물이 있어야 되고 채권이 있어요. 또 뭐가 있어야 돼? 이행 지체가 돼야 돼. 아예 돈 갚을 기간이 남아있으면 경매 신청해 못해. 못해. 돈을 안 갚고 기간이 지났는데 안 갚고 있어야 돼. 됐어요? 예, 세 가지가 이무경매 요건이요. 담보물이 있어야 되고 채권이 있어야 되고 이행 지체. 개념 끝났죠? 그래서 개념은 끝났어요. 아, 강제경매 뭐고 이무경매냐? 대충 알아먹겠죠? 예, 좋아요. 전혀 무반응이다. 자, 572페이지. 첫날이니까 이제 금방 적응할 거예요. 동그라미 1번 첫째 줄 두 번째 밑줄 보세요. 강제경매 개념 나와 있어요? 강제경매란 집행권은 동그라미 집행권원에 기초해서 채무자 소유 부동산을 뭐한 후? 압류한 후. 압류 동그라미. 환가하여 그 매각 대금으로 채권자 금전 채권의 만족을 얻음을 목적으로 하는 강제집행 절차. 거기까지. 밑줄 걷습니까? 예. 그 다음에 오른쪽 동그라미 2번 오른쪽 페이지 첫째 줄 집행권원이라는 개념이 나왔어요. 자, 첫째 줄 후단에 보면 집행권원이란 찾았어요? 네. 거기서부터 밑줄 보세요. 집행권원이란 일정한 사법상의 급여 청구권의 존재, 범위를 표시함과 동시에 법률이 강제 집행에 의해서 그 청구권을 실현할 수 있는 집행력을 인정한 공정의 증서. 이게 집행권은 개념이거든요. 강제 집행할 수 있으면 인정한 증서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 집행권은 종류가 박스에 많아요, 적어요? 외울 필요는 없고 그냥 감만 잡아놓으면 되는데 맨 위에 확정된 이행 판결이 있어 없어요? 그거 집행권은 가장 대표적인 거예요. 그래서 원리만 알면 돼요. 아, 이런 것들이 집행권은 종류들이다. 됐어요? 그 다음에 양가리 2번 제목 무슨 경매? 그래서 기억만 밑줄 보세요. 기억 첫째 줄 저당권, 질권, 전세권, 담보권 실행에 의한 실질적 경매 거기까지. 두 번째 뭐 공유물 분할 경매 이것도 뭐 의무 경매도 이건 신경 쓰지 말고 첫째 줄 담보권 실행 경매거든요. 그리고 세 번째 줄후단 통상 의무 경매를 하면 담보권 뭘 말한다? 실행 경매를 말하고 집행 권한을 요한다, 요하지 않는다? 그게 중요해요. 의무 경매는 집행 권한 필요 없어요. 그리고 동그라미 3번에 2번에 보면 실행 요건 나와 있어요. 세 가지 묶으세요. 유한 담보물이 존재하고 또 뭐가 있어야 돼요? 채권이 있어야 되고 이행 지체가 있어야 된다. 세 가지가 다 충족됐을 때. 몇 가지가 충족됐을 때? 그랬을 때 의무경매 들어갑니다. 그러면 강제경매는 뭐고 의무경매는 뭐냐? 개념 잡았어요? 안 잡았어요? 잡았어요. 그럼 2번 제목 읽어보세요. 그것이 경매 참가를 위한 준비다 이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 경매로 물건 살 때 경매로 이 물건 산다고 가정해봐. 여러분 을이라고 생각을 해봐. 경매로 이 물건 산다고 가정해봐. 그러면 을은 어떻게 해야 돼요? 저 물건 분석해야 돼, 안 해야 돼? 물건 분석은 공부상 조사, 현장 조사. 둘 다. 그렇죠. 둘 다 해야지. 그럼 물건 분석은 우리가 이 앞뒤에 물건 조사할 때 공부상 조사, 건축물 대장, 등기부, 토지용계획 확인서 다 했어, 안 했어? 그리고 현장 조사, 미공지상 현장 조사 가보라 그랬죠? 경매로 사도 똑같아요. 이해됐어요? 이 앞뒤에 배운 거하고 큰 차이가 없다고. 저것은 추가할 거에 더 있죠, 이제. 뭐 매각 물건 명세서, 현황 조사 보고서, 감정 평가서 이거 더 연락을 해봐야 되고 이것만 추가하지 원리는 같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공부할 필요 없어. 이 앞뒤에 다 있잖아요. 경매로 사도 똑같아요. 가만 해결해 준 게 아니에요. 법원에서 다 해결해 준 게 아니고 본인이 다 조사해야 되고. 됐어요? 그럼 이제 더 중요한 것이 우리가 여기서 공부할 것은 무슨 분석? 권리 분석.
경매에서 이제 권리 분석, 우리는 여기서 이걸 공부하는 거예요. 물건 분석은 이 앞뒤 한 거하고 똑같아요. 경매로 사든 안 사든. 그러면 이제 우리가 공부할 것은 권리 분석인데 이게 소멸주의하고 무슨 주의가 있어요? 인수주의. 권리 분석을 잘해야 돼, 잘못해야 돼? 그래서 이제 이걸 공부한 거예요. 경매에서 이걸 잘해야 돼요, 사실은. 그죠? 그래서 이제 넘겨보세요. 574페이지 청색 2번 제목 믿고 있어요. 무슨 분석? 물건 분석, 공부사항 조사, 현장 조사 있어요? 제목만 밑줄 거나 이 앞뒤 배운 거와 큰 차이가 없어요. 제목만 밑줄 거나 지금 공부할 필요 없고. 그 다음에 3번 권리 분석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양갈만 물적 부담에서 그 동그라미로 소멸주의라는 단어 있습니까? 동그라미. 오른쪽에 인수주의라는 단어 있어요? 동그라미. 자, 이거 공부할 건데 이 소멸주의하고 인수주의 2페이지 지금 쓰여 있잖아요, 내용이. 그 내용은 D페이지 넘겨보세요. 도표에다가 요약 정리해 놨어요. 방금 앞페이지 있는 내용을 D페이지에 뭐 했어요? 그러니까 강의는 그 도표로 진행을 할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요약해 놓은 거야. 이해됐어요? 예. 그래서 이제 이걸 도표를 공부하면 되는데 이제 그 전에 소멸주의가 뭐고 인수주의가 뭐고 개념부터 알아야 돼, 몰라야 돼? 개념을 알아야지 이제 그거 강의 들어가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예. 그럼 소멸주의는 이겁니다. 개념 잡아드릴게요. 잘 보고 있어요? 아주 좋았어요. 아주 대답도 가볍게. 그럼 가장 먼저 이 건물이 경매 넘어갔는데 저당이 설정됐다 가정을 해보고 두 번째가 뭐가 설정됐어요? 전세권이 설정됐다고 가정을. 세 번째가 근저당. 네 번째가 임차. 몇 개 권리가 설정됐어요? 네 개. 근데 을이 경매로 샀어요. 사는 사람을 경락인, 매수인 이렇게 표현해요. 근데 요즘 다 매수인이라고 표현해요. 경매도. 그럼 이제 얼마에 샀을 것 같아요? 얼마에 경락을 받았어요? 1억. 그러면 이제 결론부터 말하면 이 저당이 말소 기준 권리가 돼요. 말소 기준이라는 것은 소멸되는 기준이 되는 권리다 이 말이야. 그래서 이제 이 저당은 원래 없어진 권리거든요. 그리고 밑에 있는 것은 다 소멸하게 돼 있어요. 이해되세요? 그러면 이 사람은 자 경매 들어가기 전에는 몇 개 권리가 붙어 있었어요? 네. 끝나고 나니까 깨끗해. 그럼 을은 좋아요, 안 좋아요? 깨끗한 물건 산 거잖아요. 권리가 없는 물건. 그러니까 이걸 다 없어진다 해서 무슨 주의? 소멸주의. 그러면 이 사람 입장에서 본 거예요. 그러면 저당권자나 전세권자, 이 전세금 저당 채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거 갖고 배당 받고 나가는 거예요. 배당 생각하지 말고 여기는 을의 입장에서 보는 거예요. 권리를 안고 사냐, 없이 사냐. 그걸 공부하는 거라고. 배당은 나중 문제고. 이해되세요? 그 다음에 인수주의라는 것은 말 그대로 뭐예요? 안고 산다 이 말이죠. 권리를 안고 산다는 거예요. 그러면 가장 먼저 전세권이 있고 두 번째가 뭐예요? 저당권이 있고 세 번째가 임차권이 있다고 가정을 해봐. 그럼 을이 경매로 샀어 안 샀어요? 얼마에 샀어요? 1억. 그러면 여기서 말소 기준 권리가 뭐예요? 저당이거든요. 왜 된가는 이따 좀 이따 알게 돼요. 그럼 이거 없어. 밑에 건 없어져. 그럼 뭐가 안고 사요? 전세를 안고 사요. 이 전세권은 원칙적으로 안고 삽니다. 그래서 안고 산다 해서 무슨 주의? 인수주의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전세권자가 병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리고 전세금 3천만 원을 살아요. 전세금 얼마? 3천. 전세금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을은 1억 3천에 산 거하고 똑같죠? 네. 안고 샀으니까. 나중에 전세권자 병에 전세금 내서 보내야 돼, 안 보내야 돼? 네. 그러면 이 둘 중에서 위험성이 있는 것은 소멸주의요, 인수주의? 인수주의가 위험성이 있는 거예요. 안고 사니까. 이해됐어요? 예. 이걸 공부를 하는 거예요. 이제 이 개념은 이해했죠? 그러면 어떤 권리가 소멸되고 인수되는가를 공부하는 거 그 도표야. 그러면 잘 보세요. 무조건 소멸되는 권리가 뭐냐면 도표 첫째 줄 나와 있어요? 네. 자, 순서 바꿀게요. 저당권. 저당권 있어요? 네. 근저당권. 그 다음에 압류 등기하고 가압류 등기가 있고 그 다음에 담보가 등기가 있어요. 그냥 소유권 이전 보존 가등기가 아니라 담보 가등기. 이 담보 가등기는 저당하고 비슷해요. 가등기 종류는 두 가지잖아요. 그래서 이걸 말하는데 이것은 무조건 소멸되는 권리예요. 무조건 무슨 되는 권리? 소멸되는 권리면서 뭣도 될 수 있느냐? 말소 기준 권리도 될 수가 있어요.
말소 기준 권리가 될 수 있다는 거. 그럼 자, 말소 기준 권리 개념 잡아드릴게요. 말소 기준 권리가 어떤 게 되냐면, 칠판 보세요. 이 넷 중에서 무조건 소멸되는 권리가 어떤 거예요? 저당하고 근저당. 몇 개? 2개잖아요. 저 네모 안에 들어있는 거. 근데 여기서 말소 기준이 되는 것은 둘 중에서 먼저 설정된 거야. 이걸 기준으로 해서 밑에 건 다 없어진 거야. 됐어요? 그러면 이 저당보다 앞에 가압류 등기가 되어 있다면 저당이 말소 기준이에요? 가압류가? 가압류가 말소 기준이에요. 저 속에 들어있어 안 들어있어? 들어있죠. 그 중에서 가장 먼저 설정된 거 말소 기준이 된다고. 밑에 건 다 없어지게 돼 있어요. 개념 잡았어요? 그럼 이 셋 중에서 말소 기준은 뭐예요? 이 셋 중에서 저당이죠. 그럼 왜 전세권은 말소 기준이 안 돼? 이 속에 들어있어 안 들어있어? 안 들어있어. 그러니까 말소 기준이 되는 것은 소멸되는 권리 중에서 가장 먼저 설정된 거. 소멸되는 권리 중에서 가장 먼저 설정된 것만 말소 기준이 되는 거예요. 개념 잡았어요? 그러면 이 소멸되는 권리이자 말소 기준이 될 수 있는 권리가 중요해요,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무조건 외워놓은 게 좋아요. 평생을 써먹어. 중개업을 하든 안 하든. 그렇죠? 그래서 내가 음을 넣어줄 테니까 따라해보세요. 그래서 순서 바꾸란 거예요. 자, 저당, 근저당. 저당, 근저당. 압류, 가압류. 압류, 가압류. 담보, 가등기. 담보, 가등기. 연결합니다. 시작. 저당, 근저당. 압류, 가압류. 담보, 가등기. 한 번 더 시작. 저당, 근저당. 압류, 가압류. 담보, 가등기. 한 번만 더 시작. 저당, 근저당, 압류, 가압류, 담보, 가등기. 다 암기됐을 거예요. 암기됐죠? 자, 이것은 무조건 소멸되는 권리면서 말소 기준이 될 수 있는 권리가 될 수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오른쪽 칸에 보세요. 무조건 인수되는 권리 있어요? 유치권. 얘 하나 있어요. 얘 소멸되는 거 하나 있는데 원칙은 다 인수야. 그리고 분묘기지권 법칙 3가지. 그 선순위 가등기는 당연히 이건 선순위가 인수되는 거고 이 3가지 유치권, 법정지상권, 분묘기권 무조건 인수입니다. 이해되셨어요?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유치권이 원래 저당 밑에는 다 없어져야 되잖아요. 근데 유치권이 4번째로 설정되더라도 순서가 소멸된다, 인수된다. 인수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근데 그 유치권, 분묘기권, 법정지상권 등기부에 나온 권리요, 나오지 않는 권리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야. 등기부도 안 나오지. 무조건 인수돼 버리지. 순위에 관계없이 인수돼 버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이 항상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권리 분석할 때. 됐어요? 네, 그거 알고 있어야 되고. 이해됐어요? 이해됐어요? 근데 유치권 하나 A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유치권은 저당 밑에 있어도 인수가 된다 그랬죠? 근데 하나 어떤 경우는 소멸하냐? 우리가 경매 신청하면 경매 개시 결정 등기를 하죠. 그때 압류가 되거든요. 압류 효력이 발생해. 그 이후에 설정된 유치권은 소멸합니다. 원래 인수가 돼야 되잖아요. 그것도. 근데 경매 등기 이후에 유치권이 설정된 것은 소멸돼. 그거 하나가 예야. 그거 밑줄 그어드릴게요. 앞 페이지로 넘어가세요. 자, 575페이지 동그라미 2번에서 기억이 있어요? 유치권 법정 무조건 인수하는데 다만 그거이에요. 그게 유치권 A입니다. 다만 밑줄 보세요. 채무자 소유 부동산의 강제 경매 개시 결정 기입 등기 이런 말 있죠? 경료돼요. 그거 등기가 되면 압류 효력이 발생하거든요. 압류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 채무자가 부동산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자에게 그 점유를 뭐함으로써 이전함으로써 유치권을 취득했죠? 그러면 그 점유자가 유치권을 내세워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 말은 인수가 된다, 소멸해야 된다? 소멸된다는 거예요. 원래는 유치권은 무조건 인수인데 압류 효력 이후에 발생한 유치권은 소멸한다 이 말이에요. 개념 잡았어요? 예, 끝. 그래서 다시 DP 도표로 넘어갑니다. 그 유치권 A 하나 그거요. 뒤에 도표 들어가면 두 번째 칸 읽으세요. 두 번째 칸 읽으세요. 뭐라고 나왔어요? 그건 소멸한답니다. 자, 7번 보세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원래
여기서 셋 중에서 말소 기준이 저당이잖아요. 그럼 저당보다 앞서 설정된 전세권은 아까 인수된다 그랬죠? 근데 방금 그죠? 말씀드린 앞서 설정된 전세권 인자가 병이잖아요. 전세금 얼마 살았어요? 3천. 근데 법원에다가 나 눌러 살기 싫으니까 전세금 3천 내달라고 뭐래요? 배당 요구를 해요, 안 해요? 그러면 전세권이 인수가 되는 거예요, 소멸이 되는 거? 그 말이에요. 이해됐어요? 전세권이 저당 밑에 있으면 당연히 소멸이고 앞에 있으면 인수가 되잖아요. 근데 법원에다가 배당해 주세요. 그래 보면 소멸이 돼버려요. 그러면 을은 좋아 안 좋아? 좋았죠. 원래 하나 안고 샀는데 이 사람까지 소멸되면 안고 산 권리가 있어 없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전세권자 배당 요구 한가 안 한가 하고 보고 경매 참가할 수 있어요. 이해됐어요? 그 말이에요. 자, 세 번째 건 첫째 읽으세요. 말소 기준으로 D에 동그라미. D에 설정된 용익물권은 소멸되고 오른쪽 앞서 동그라미. 앞서 설정된 용익물권 인수됩니다. 그러면 이것은 뭐냐면 그 밑에 용익물권 안 외워도 돼. 권리 뭐 지상지역 전속 이런 거 안 외워도 되고 지시판 보세요. 이게 말소 기준 권리가 이 셋 중에서 뭐예요? 저다. 원래 이건 없어지고 무조건 소멸이니까 밑에 건 소멸되고 위에 건 인수된다 이 말이에요. 이걸 기준으로 해서. 그러면 여기서 말소 기준은 저당이잖아요. 이건 원래 없어지고 밑에 건 다 뭐다? 소멸.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말소 기준, 소멸하냐 인수된 기준 잡는 권리가 말소 기준 권리야.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자, 네 번째 칸 읽으세요. 늦게 동그라미. 늦게 설정된 용익물권은 소멸하고 오른쪽 앞서 동그라미. 근데 단서가 그보다 앞서 담보물이 없어야 된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실판 보세요. 방금 우리가 이보다 나중에 설정된 권리는 소멸한다고 배웠죠? 말소 기준 권리보다 먼저 설정된 거는 인수가 된다고 했죠? 근데 이 말소 기준 권리가 없을 수도 있잖아요. 없으면 뭐가 기준이 돼? 경매, 개시, 결정, 등기가 기준이 돼서 이보다 늦게 설정된 권리는 뭐가 된다? 소멸이 되고 이보다 먼저 설정된 권리는 인수가 된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말소 기준 권리가 있으면 이게 기준이 되고 이게 없으면 경매 등기가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봐보세요. 여기가 전세권,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임차권. 그러면 말소 기준 권리 없잖아요. 그러면 저당이 이런 거 없잖아요. 그러면 경매 등기가 기준이 돼서 위에 건 인수, 밑에 건 소멸한다. 이 뜻이에요. 이해됐어요? 그리고 아까 언제 압류 효력이 발생한다 그랬어요? 이때 압류 효력이 발생하죠? 그러면 이보다 늦게 설정된 유치권은 인수가 된다 그랬어요? 소멸되면? 이거 하나만 이해해요. 원래는 인수가 돼야 되지만 개념 잡았어요? 쉬워 어려워? 쉬워. 그래서 이 말소 기준 권리가 중요해요? 중요하잖아요? 중요해요. 그래서 거기 말소 기준 권리 아까 외웠죠? 그 판례 청색 1번 첫째 다시 한번 적으세요. 말소 기준 권리란 저당권 판례 근저당권 압류 가압류 담보 가등기 있어요? 그리고 뭐까지 들어갈 수 있어요? 경매 개시 결정 등기도 말소 기준이 될 수가 있다 없다? 있다. 거기가 나와 있구나.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말소 기준 권리 무조건 소멸되는 권리 다시 한번 외워볼게요. 어떻게 한다? 저당, 근저당, 압류, 가압류, 담보, 가등기. 자, 이거 부끄러울 필요 없다 그랬어요. 다 하고 있으니까. 자, 다 암기했죠? 예, 평생을 써먹는다 그랬어요. 그죠? 자, 끝. 권리분석 끝. 자, 이것만 알고 있으면 문제 푸는데 전혀 지장이 없어요. 근데 문제 푸는 요령을 몰라서 그러지 이거 전혀 지장이 없어요. 이해됐어요? 예. 그 밑에 건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예제 몇 번? 자, 이 권리분석 문제거든요. 자, 매각부동산 권리관의 설명 맞는 거 틀린 거? 틀린 거. 자, 1번 보세요. 담보 목적이 아닌 최선순위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보존의 가등기란 말이 있죠? 그러면 가장 먼저 가등기가 설정됐어요. 그건 소멸해 안 해? 담보 가등기만 소멸한다 그러잖아요. 이건 담보 가등기예요. 소유권 이전 청구권 보존에 의한 가등기예요. 보존 가등기잖아요. 그러면 가장 선순위가 있다면 그보다 앞에 위에는 저당이 없다는 소리죠. 그러면 소멸돼 인수돼? 인수. 소멸되지 않는다. 그 말이고. 가등기 종류는 두 가지예요. 이해됐어요? 그 다음에 2번 보세요. 매각부동산 모든 저당권하고 담보 가등기는 소멸한다. 맞아요?
이 저당하고 담보가액은 무조건 소멸되는 권리라고 했잖아요. 맞고. 그 다음에 임차 건물이 매각되더라도 보증금이 전액 변제되지 않는 대항력이 있는 임차권은 아까 주임법에서 소멸되지? 맞고. 그 다음에 4번 보세요. 최선순위 전세권이죠. 가압류 채권에 대항할 수 있는 거. 전세권자가 배당 요구를 하더라도 전세권은 몇 수 인수해? 선순위라도 배당 요구하면 전세권은 뭐다? 소멸이다 했죠. 이게 정답이네. 그럼 5번은 압류 효력이 발생한 후에 유치권 취득했잖아요. 그러면 대항할 수 없다. 그 말은 인수된다, 소멸된다? 원래 유치권은 무조건 인수되는데 이거 하나 예라고 했잖아요. 5번이 예 하나 그거야. 개념 잡았어요? 권리 분석은 문제 푸는 요령을 몰라서 그러지 이것만 알고 있으면 권리 분석은 모든 문제는 다 풀리게 돼 있어요. 이해됐어요? 네. 예, 그래서 이제 요령만 습득하면 돼. 되게 쉽죠? 예, 좋아요. 끝. 그러면 경매 개념하고 권리 분석 끝났어, 안 끝났어? 끝났어요. 그 다음에 오른쪽 경매 절차 있어요, 없어요? 이게 수험생들이 가장 어렵게 느껴요. 왜 그러냐면 경매도 안 해보기도 하고 또 그 흐름도 절차는 흐름 알아야 돼, 몰라야 돼? 알아야 돼. 근데 흐름도 알아야 되는데 그 쉽게 기억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경매 절차 내용도 알아야 되고. 그래서 이제 내용을 공부할 건데 거기 내용이 엄청 많아요. 절차 파트가 많죠. 그래서 여러분 뭐 지금 해봤자 다 알 수도 없을 거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가장 시험에 자주 나오면서 가장 절차가 기본이 되면서 했던 것을 1, 2월 달에 할 거예요. 못했던 것은 나중에 하기라고. 그래서 오늘은 579페이지 5번 있습니까? 네. 청색 5번 매각 실시란 말이 있어요, 없어요? 네. 청색 5번. 네. 그 옆에다 적어. 매각 실시 옆에다 가로 열고 매각 기일이라고 적어요. 매각 기일. 경미한 날짜를 말합니다. 이거 하고 매각 기일 적었어요? 네. 자, D페이지 6번에 보면 매각 결정 기일이 있습니까? 네. 있어요? 네. 이거 하고 두 가지를 오늘 할 거예요. 그리고 절차 문제에서 이 두 가지에서 거의 80%가 문제가 나와. 절차 파트에서 문제가 나온다라 하면, 그리고 이제 앞쪽, 뒤쪽은 나중에 서서히 하면 돼요. 이해됐어요? 네. 자, 그래서 매각 실시, 매각 기일하고 결정 기일 설명 들어갑니다. 경매 절차입니다. 그러면, 자, 여기 쭉 지나오다 보면 매각 기일이 있어요. 이날이 경매한 날짜라 했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매각 결정 기일이 있습니다. 이렇게 둘로 나눠져요. 자, 이거 끝나면 대금 납부하라.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일단 매각 기일하고 결정 기일 두 가지 위주로 공부한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럼 매각 기일이 뭐 한 날이에요? 경매한 날짜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알아둘 것이 매각 방법이 있어요. 매각 방법은 세 가지 방법으로 물건을 팔아요. 호가 경매. 호가 경매 들어봤어요? 어떻게 해서 물건을 파는 거예요? 가격을 불러서 부를 호자 가격 가짜. 그러면 우리가 보통 경매장 갈 때는 얼마 사겠다 써내는 거잖아요. 그럼 써내는 거예요? 구두로 하는 거예요? 구두로 내가 이거 얼마에 사겠냐 이렇게 구두로 물어봐서 책으로 비싸게 사겠다는 사람에게 승낙한 매매 형식. 됐어요? 그러면 기일 입찰이 뭐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거 있잖아요. 이거. 그날 입찰해서 그날 결정하고. 이게 보통 경매는 이거야. 기일 입찰 이거. 강의도 이거 위주로 진행됩니다. 그 다음에 기간 입찰이라는 게 있어 없어요? 기간 입찰은 뭐예요? 말 그대로 기간을 정해줘. 한 20일 주고 아무 때나 입찰하라 그래요. 우편으로도 가능해. 그리고 이제 끝나고 나서 날짜 잡아갖고 개찰을 해요. 그래서 이제 최고가 매수인 신고이 결정된 기간 입찰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팔 것인지는 미리 법원에서 공고를 하겠어 안 하겠어?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것은 요즘 거의 안 해요. 담합이 이루어져요. 그죠? 옛날 보면 업계들이 담합하고 뭐 그렇게 거의 안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것은 간혹가다 해. 대부분 한 것이 이거야. 이해됐어요? 예. 그러면 우리는 기일 입찰 위주로 강의가 진행됩니다. 그러면 입찰 참가 진행이 있어요. 경매 참가할 때 그냥 갑니까? 보증금 가져가야 돼요. 입찰 보증금 들어보셨어요? 이건 얼마를 제출해야 되냐? 최저 매각 가격의 10%를 제출해야 됩니다.
그럼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자기가 써낸 가격이요, 최저 매각 가격. 그러면 자 보세요. 이 건물을 감정평가사가 1억에 판다고 이걸 최저 매각 가격으로 평가해놨다고 가정을 해봐요. 그럼 얼마가 돼요? 1,000만 원. 그러면 다 같아요? 다 달라요? 아니, 보증금이 다 같아요? 다 달라요? 참가한 사람. 다 같지. 아니, 자기가 써낸 가격이 아니라니까? 최저 매각 가격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럼 다 얼마씩? 1,000만 원씩. 써낸 가격이라 최저 매각 가격 10%라니까? 그래서 이게 중요해요. 10%는 안 외워도 돼. 다 알아. 이걸 신경 써야 돼요. 최저 매각 가격 다 똑같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보증금 1,000만 원. 이제 수표로 대부분 바꿔서는 어떤지 해서 입찰 보증금 봉투라고 있어요. 거기다 놓고 또 입찰표 작성해야 돼. 됐어요? 그래갖고 그 두 가지를 같이 큰 노란 봉투에다 넣어. 큰 봉투에다가. 그래갖고 함에다가 뭐 하면 돼? 투입하면 끝난 거예요. 끝났어요?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보증금 봉투, 보증금 놓고, 됐어요? 입찰표 작성해갖고, 큰 대봉투에 같이 넣어가지고, 함에다 뭐 하면 돼? 투입하면 끝났어요. 경매 끝났어요, 참가? 그러면 이제 종결입니다. 종결해, 안 해? 종결하면 이제 집행관이 마감하고 개찰을 하거든요? 마감하고 이제 뜯어볼 거 아니에요? 이제 한 사람 참가한 사람, 두 사람, 5명, 많아야 20명, 30명 그러겠잖아요. 그럼 개찰하면 금방 끝나. 개찰 금방 돼요. 이해됐어요? 근데 1억, 아까 최저 매각이 얼마요? 1억이 안 팔렸어요. 살 사람이 없어. 그럼 이 두 가지 있잖아요. 이 두 가지는 그 자리에서 한 번 더 해봐. 다시 날짜 적으면 시간 걸리잖아요. 그 자리에서 한 번 더 해본다고. 1, 길, 2 매각 또는 2의 입찰. 여러분들의 교재는 입찰이란 말인데 1길이 2번을 한다. 하루에 몇 번 한다? 2번. 똑같은 조건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2번 하다 보니까 최고가 매수 신고인이 나타날 수 있어요? 없어요? 차순위 매수 신고인이 나타날 수 있죠? 나머지는 보증금 돌려줘? 안 돌려줘? 돌립니다. 그러면 칠판 한번 보세요. A란 사람이 1억 5천만 원을 써냈어. 아까 최저 매각이 얼마였어요? 1억. 그러니까 1억 5천 써냈고 B가 1억 얼마 써냈을 것 같아요? 4,500만 원을 써냈어요. 그러면 C는 얼마 써냈을 것 같아요? 4,200을 써냈어요. 자, 그 다음에 D는 얼마 써냈을 것 같아요? 1억 3천만 원을 써냈어요. 자, 내가 괜히 숫자를 넣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해시키기 위해서 숫자를 넣은 거예요. 그럼 여기서 최고가 매수 신고자는 누구예요? A잖아요. 그러면 차순위 신고인은 누구냐? 아니, 자격이 있는 사람은 누가 될까? 차순위. A가 돈 못 내면 자기가 사겠다고 신고한 사람인데 차순위 자격이 있는 사람 B, C, D 중에서 B만 될까? B, C 될까? B, C, D 다 될까? 이것은 일단은 저거 최저 매각 1억인 걸 알고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일단은 1억 이상 써내야 돼. 그러면 일단은 B, C, D 조건 충족했죠? 근데 이건 필요 조건이고 충분 조건은 뭐냐면 이 최고가 매수 신고 가격에서 보증금을 빼야 돼. 보증금 아까 얼마 했어? 1억이면? 1,000만 원을 빼면 얼마? 1억 4천을 넘게 써낸 사람만 자격이 있어. 이것이 시험에 나와서 단독 문제로도 시험에 나왔어요. 숫자로. 그러면 여기서 누구만 돼? B, C. 아, 그죠? 그러면 이제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면 이건 1억 3천이니까 안 되죠. 그래서 내가 숫자를 그래서 맞춘 거예요. 여러분 이해시키려고 괜히 한 게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서 봐보세요. 1억 4천을 넘게 쓴 사람 자격이 있잖아요. 그럼 B, C가 차순위 안 해. 그럼 C가 하고 싶어도 해? 못 해? 못 해. 자격 자체가 안 되는 거야. B, C가 안 하더라도 자기가 하고 싶어도 못 해요. 이런 현상을 뭐라 그래요? 아니, 예선 탈락이라는 거예요. 아, 올림픽도 끝났지만 하여튼 예선 탈락했어요. 이해됐어요? 그럼 B, C는 지금 자격이 있잖아요. 그럼 B가 차순위 신고하고 C가 안 하면 누가 돼? B. 그러면 B가 안 하고 C가 하면? 그럼 둘 다 차순위 하겠다고 나타나면? 금액이 큰 사람이 되는 거예요. B가 되는 거예요. 같으면 추첨 들어가요. 같은 뭐다? 그럼 결론은 한 사람이죠?
그러면 여기서는 이제 B가 됐다고 가정을 해봐. C가 될 수도 있잖아요. B가 됐다고 가정을 하면 여기까지는 이제 보증금 안 돌리죠. 근데 C하고 D는 보증금 돌려받을 수 있어요. 탈락했잖아요. 돌려봐. 그러면 아까 얼마씩 납부했어요? 그건 1,000만 원 가지고 집에 가야 돼. 집에 가서 뭐 할까요? 1,000만 원 가지고. 그냥 자. 안고 자? 1,000만 원? 안고 잔대. 여기는 뭘, 어? 저 아주 건전하네. 아주 건전해요. 좋아. 다른 데서 물어보면 술 먹는다는 뭐 그런. 아주, 천안이 아주 건전해요. 아주 좋았어. 네. 자, 그러면 일단은 이해되셨어요? 네. 그러면 이제 해봐보세요. 밑으로 간 것은 A가 최고가 매수 신고이 된 거잖아요. 그러면 옆으로 삐졌다 이 말은 살 사람이 없어. 두 번 해도. 유찰이라고, 유찰. 그러면 다시 날짜를 정해서 경매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걸 새 매각이라 할까요? 재 매각이라 할까? 둘 중 하나예요. 새 매각이다, 재 매각이다. 새? 새? 재 아니고? 확실해? 이건 확실해? 갑자기 조용히 있다. 이건 확실해. 아주 새 매각이요. 오, 좋아. 이건 무슨 매각? 그러면 아까 얼마 했는데 안 팔렸어요? 그러면 여기서 또 1억에 들어가면 팔리겠어, 안 팔려? 안 팔려. 그러니까 다운시켜. 이걸 저감한다 그래요. 저감이란 말 들어봤어요? 그리고 비율을 저감률이라고 그러죠. 그럼 보통 20%예요. 경매는. 30% 될 수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20%. 그러면 저기서는 최저 매각이 얼마? 8천이 되는 거지. 한 번 더 유찰돼 버리면 6,400. 8천에 대한 20%. 그러면 경매로 우리가 싸게 산단 말을 자주 하잖아요. 저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유찰되니까. 괜히 싸게 산 게 아니라 유찰이 되니까 몇 번 떨어지면 가격이 반값으로도 떨어질 수 있어 없어? 그래서 싸게 산단 말이 저기서 나온 거예요. 그러면 생각을 해봐. 권리 분석이 쉬운 것이 유찰이 자주 되겠어요? 어려운 것이 자주 돼요? 어려운 거. 아파트 같은 경우는 권리 분석이 쉬워. 할 것도 없어. 그러니까 다운이 잘 안 돼. 이해됐어요? 근데 이제 이거 상가 건물을 할지 뭐 유치권 붙어 있고 법정 비상권 붙어 있고 이런 권리 분석하기 어려운 것들이 있어 없어? 그것은 일반인들이 공부 어느 정도 해갖고는 참가 못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위험성이 커요, 저거요. 그럼 누가 잘 안 달라들겠죠? 수익률이 높아, 안 높아? 높죠. 그런 걸 경납할 돈을 벌지. 이해됐어요? 그럼 결론은 뭐예요? 공부를 많이 해야만이 돈을 벌 수 있다는 거지. 경매로 하려면. 아, 그래요? 아예 권리 분석 쉬운 것은 누구나 달라들어. 그러니까 싸게 살 수도 없어. 차라리 금매 나온 거 산 게 더 나아. 경매는 절차가 복잡하잖아요.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그 말이에요. 그래서 새매각, 그래서 매각 실시, 여기서 시험 자주 나와. 그리고 매각 결정기일 두 군데서 거의 절차에서 거의 다 여기서 시험 나오니까. 이해됐어요? 이제 이것부터 하고 앞뒤는 서서히 할 거예요. 자, 일단 밑줄 긋고 또 넘어갈게요. 579페이지 매각 방법이 있습니까? 맨 밑에 호가 경매, 기일 입찰, 기간 입찰 동그라미 몇 가지 방법이 있다? 세 가지 중 하나 방법으로 파는 거예요. 미리 공고를 할 거예요. 어떻게 팔 것인지. 그 다음에 뒷페이지 580페이지 동그라미 뭐 1, 기일 무슨 입찰? 자, 호가 경매, 기일 입찰 이 두 가지 동그라미 쳐보세요. 이것만 1, 기일 2 입찰이요. 그러면 기간 입찰은 두 번 한단 말이 없어요. 그리고 자, 그 세 번째 같은 방법으로 이 말이 있습니까? 똑같은 조건으로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저감 안 합니다. 이것도 저감률 없이 똑같은 조건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양가로 2번을 보면 매각기일 진행이 있어요. 동그라미 1번 세 번째 줄 네 번째 줄만 밑줄거세요. 입찰 보증금 무엇을 10%요? 그거 10% 신경 쓰지 말고 최저 매각 이걸 공부를 해야 돼. 10%는 다 안 틀려. 누구나 다 알아. 이해됐어요? 최저 매각 10%. 그래서 이걸 금액으로 보증금 봉투에 넣어 가지고 또 입찰표 작성 같이 넣으라 그랬죠? 입찰 봉투에 넣어서 투입하면 끝나. 됐어요? 네. 자, 그 다음에 양갈 3번 입찰 종결이 있어요? 마감 및 개찰 제목만 밑줄거세요. 그리고 두 번째 최고가 매수 신고인 결정 제목만 밑줄거. 대충 알 거고. 그 다음에 차순위 있어요? 그거는 두 줄 밑줄거야 돼. 일단 차순위 매수 신고는 신고액이 최저 매각가격 이상이어야 하고 그랬죠?
그럼 아까 칠판에서 1억 이상이어야 되죠. 맞죠? 또 그랬잖아요. 또 그랬죠. 최고가 매수 신고 가격 칠판에서 1억 5천에서 보증 금액 1,000만 원을 뺀 금액을 뭐 한 경우만? 초과한 경우만 할 수 있다. 자격은 그래서 아까 그래서 BC만 되는 거야. 이 칠판에서. 이해됐어요? 계속 밑줄 꼽아. 두 명이 살 때는 신고하기 뭐 한 사람? 높은 사람. 같으면 추천. 그렇게 한다고 나와 있어 안 나와 있어? 결국은 한 사람인데 자격은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4번 보증금 돌려준다고 했죠? 자 보증금은 자 두 줄 읽어보세요. 뭐라 했어요? 최고가하고 차순위 왜 입찰자 함께 칠판에서는 최고가가 A고 차순위가 B잖아요. 그러니까 왜 입찰자가 C, D잖아요. 이분들에게 보증금 돌려준다 이 말이에요. 이해됐어요? 둘은 왜 입찰자? 그럼 왜 차순위는 안 돌려줘? 차순위는 대기하는 거예요. 대기. 이 사람이 못 낼 때까지 대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돌려줘. 그 이후에 돌려받을 수 있어요. 이 사람 돈 내면 돌려받을 수 있어요. 지금 대기니까 지금 받아간 사람은 CD만 갖는 거야. 이해됐어요? 자, 그 다음에 오른쪽 배 유찰시 무슨 매각? 세매각. 세매각이잖아 이거. 저거. 근데 첫째 주보다는 저감하고 동그라미. 저감한다고 나와 있어 안 나와 있어요? 근데 이 저감률이 20%다 이 말이에요. 일반적으로 그래요. 30% 되는 경우도 있어요. 법원에 공고할 때 30% 할 수 있어요. 근데 일반적으로 그렇다 이 말이에요. 됐어요? 그 다음에 이제 6번 제목 읽으세요. 결정기일 들어갑니다. 자, 칠판 보세요. 매각기일 끝났어요. 그럼 매각 결정기일 날 뭐 한 날이요? 이 날이 뭐 한 날이라고? 아니, 경매한 날이 매각 기일이지. 매각 결정 기일은 지금 A가 경매 참가해서 최고가 매수 신고는 됐어 안 됐어? 1억 5천 선에서. 그러면 이 사람에게 매각을 허가할 것인지 말 것인지 결정한 날이에요. 허가를 해줄 수 있고 불허가하는 결정, 허브 결정한 날이라고. 이해됐어요? 허가를 해줄 건지 말지 결정한 날이 이 날이야. 개념 잡았어요? 그럼 밑으로 간 것은 A가 허가를 받는 거고 받으면 이제 돈 납부하라 할 거고. 그죠? 근데 허가를 못 받을 수도 있어 없어? 그럼 어떤 걸 못 받은 걸 생각하면 되냐면 우리가 농지가 경매로 들어간다 가정을 해봐요. 농지증을 언제까지 제출하고 이합제 배웠어요? 내가 이합제 적어 놓으라 그랬어요. 언제까지 농지증 제출하라 그랬어요? 매각 기일이라 그랬어요? 결정 기일이라 그랬어요? 대금 납부라 그랬어요? 이날까지 제출하라 했잖아요. 적혀 있어요. 음책에다가. 내가 뭔지 모르지만 적어 놓으라 했으니까. 이날까지 농지증을 제출하면 허가를 해줄 거고 농지가 가정하면 근데 제출하지 않으면 뭐요? 불허가. 불허가 나올 거 아니에요. 하나 예를 든 거야. 불허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해됐어요? 그러면 다시 또 날짜를 정해서 팔아야 되거든요. 세매각, 재매각. 세, 재. 이것도 세? 재? 세? 재? 여기 대답해 약간. 아 여기도 세매각이네. 맞았어요? 여기도 세매각입니다. 그러면 차이가 뭐예요? 저감률. 여기는 저감률이 없어. 왜 그러겠어요? 그냥 외워도 되는데 그냥 생각을 해봐요. 같은 세매각인데 차이가 있어요. 저기는 비싸서 안 팔린 거잖아요. 여기는 비싸서 안 팔려서 허가가 안 돼서. 그럼 굳이 싸게 팔 이유가 있어 없어? 없어. 1억이 내려도 팔릴 거라고. 불허가 나서 안 팔린 거니까. 이게 저감률 없는 세매각이요. 됐어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또 뭐가 알아야 되냐면 불만 있는 사람들이 있어 없어요? 이해관계인들이 알아요. 이해관계인 범위는 엄청 넓어요. 넓은데 이분들이 법원에다가 항고를 할 수 있어요. 왜 허가를 안 해줬냐고 항고할 수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왜 해줬냐고 항고할 수도 있어요. 사람에 따라 다를 건데 항고를 하면 그냥 한 게 아니라 항고 보증금을 공탁을 해야 돼요. 항고 보증금을 뭔탁? 얼마를 공탁해야 돼요? 이건 최저가 아니라 매각 대금의 10%요. 매각 대금의 10%는 현금, 법원이 인정한 유가 정통을 공탁을 하기 위해서 공탁이라면 돈을 맡긴 거죠? 아 그래 안 그래? 그럼 왜 이런 제도를 뒀을까? 공탁 제도를 뒀을까? 이런 제도를 안 두면
아, 이분들 공탁했는데 법원에서 얘 이유 없이 공탁했나 기각을 하잖아요. 그러면 채무자하고 소유자는 채무자 소유자가 항고를 했는데 기각당하잖아요. 그럼 보증금 안 돌려줘요. 보증금 돌려준다 안 돌려준다. 몰수시켜버려요. 그러면 1,500 날릴 수도 있어 없어? 있죠. 그러니까 꼭 이유 있는 사람만 항고하라 이 말이야. 그래 안 하면 누구나 항고해버리면 경매가 진행이 돼 안 돼? 안 돼. 우리 이런 것도 있잖아요. 대통령 선거 나갈 때 돈 얼마씩 기탁하잖아요. 5억이요 3억이요 옛날에 5억인가 했잖아요. 그죠? 그리고 득표를 일정 이상 못 하면 다 몰수시켜잖아요. 그거 없으면 여러분들도 대통령 나간다. 아, 할 거 아니에요. 아, 그래, 안 그래? 그럼 뭐, 대통령 뭐, 한 몇천 명, 우리 인구 5천만에서 1,000만 명이 나오면 어떡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을 공탁제도를 둔 거야. 이해됐어요? 그러면 중요한 것은 매각 대금은 뭐다? 10%. 그리고 불어가 나면 세매각. 자, 몇 줄 그어드릴게요. 6번에 매각 결정 길 나와 있습니까? 동그라미 1번 세 번째 줄만 맺어보세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허가 불허가 결정 선고를 한다 이 말이 결정 기일날 그런 거 한 날이다 이 말이에요. 됐어요? 예. 결론만 맺어보세요. 그리고 양가로 2번 첫째 줄 두 번째 줄 세 번째 맺어보세요. 자, 이해관계인은 이해관계인 동그라미 허브 결정에 대해서 손해를 볼 경우에만 그 결정에서 항고할 수 있다 그렇게 나와 있죠. 그리고 결정을 고지한 날은 일주일 이내에 제기해야 되는데 언제부터 일주일 기간을 잡냐? 매각 허브 결정 선고일로부터 몇 주일? 일주일. 이때 항고 제기하라 이 말이에요. 됐어요? 네. 자, 대표에 넘어가세요. 동그라미 2번이 중요해요. 동그라미 2번이 중요한데 매각 허가 결정에서 항고를 하고자 하는 사람은 보증으로 무엇을 10%? 매각 대금 동그라미. 이건 최적 아니에요. 10%를 현금 법원이 인정한 유가증을 공탁하라고 했어 안 했어? 했어. 그리고 그 밑에 채무자 소유자 동그라미. 채무자 소유자가 기각을 당하면 보증금을 돌려줄 것을 요구한다 못한다? 못한다. 한다 못한다? 못한다 한다? 한다 못한다? 못한다 한다? 이해됐어요? 그러면 양가로 3번 불허가에 의한 세매각 나와 있어요? 이것도 무슨 매각? 그런데 두 번째 저감률이 있다고 있어요? 없다. 없다고 나왔어요. 멍그라미? 동그라미. 자, 그러면 이제 삐진 거 끝나고 이제 A가 뭘 하면 허가를 받았잖아요. 그러면 대금을 납부하라 그래. 대금은 경매는 일시불로 납부해요. 그럼 아까 보증금 얼마 냈어? 1,000만 원. 그럼 아까 1억 5천 써냈으니까 얼마? 1억 4천 일시불로 납부하면 돼요. 이해됐어요? 근데 이제 봐보세요. 구체적인 것은 다음에 할 거고 A가 대금을 납부하면 소유권 취득하고 대금을 A가 납부하지 못했다고 가정을 해봐. 그러면 차순위가 없고 그러면 다시 날짜를 정해서 팔아야 돼. 이건 세매각일까 재매각일까? 이게 재매각이야. 그러니까 재매각까지 하고 이건 저감률 없어요. 저감률 있어 없어? 똑같은 쪽으로 들어갑니다. 그럼 이제 다시 세매각 제가 개념 잡아드릴게요. 자, 유찰되거나 불허가 했을 때 하는 매각을 무슨 매각? 세매각. 그죠? 저감률의 차이 있고 대금을 못 냈을 때 하는 매각을 재매각. 재매각 구체적인 건 다음에 하기로 할게요. 일단 이것만 잡으세요. 유찰되거나 불허가 났을 때 하는 매각을 세매각. 돈을 못 냈을 때 하는 매각을 재매각. 개념 잡았어요? 아, 그 정도만 하고 경매 절차는 끝낼 거예요. 중요 파트는 끝났어요. 일단 이게 절차 파트 가장 중요하고 시험도 자주 나와요. 이해됐어요? 그리고 이제 부족한 것은 3, 4, 5, 6월 달 서서히 하기로 하고 이해됐어요? 예, 끝났어요. 이제 경매매 끝! 진도 끝났어요. 그리고 뒤에 이제 매수 신청 대리는 지금 할 단계가 아니에요. 이것은 중개사법도 공부가 돼야 되고 경매가 완벽히 돼야지 매수 신청 대리 하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그래서 이제 욕심 부리지 말고 내가 하라는 데까지만 해. 하는 것만. 어차피 3, 4, 5, 6월 달은 다 할 거예요. 됐어요? 1, 2월 달은 하라는 것만 하고 자, 3, 4월 달에는 결석하면 안 되죠? 처음부터 다시 나갈 건데 1, 2월 달에 했던 것 플러스 알파요. 1, 2월에 했던 내용 플러스 알파라고.
이해되세요? 그래서 이제 뭐 1차도 중요하지만 1, 2차 같이 해야 돼요. 3월 이후부터는.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따라와 잡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당연히 이걸로 하지. 이걸로 계속 한다고, 이 교재로. 아, 이걸로 3바퀴 돌아가. 옛날에 시스템 이야기 안 했나? 어? 아, 다른 거 없어요. 이제 7, 8월 달에 문제집이 새로 나올 거고. 이해됐어요? 자,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할 테니까 그렇게 하시고, 오늘 마칠게요. 예, 수고했습니다.